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딩 알려주는 누나예요. 여러분들 나 염색했잖아. 알아봤으면 고마워. 여러분들 한 번도 그런 적 있지 않아? 내가 코드를 진짜 열심히 짰어. 난 진짜 잘 짰다고 열심히 짰는데 뭔가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가 될수록, 뭔가 새로운 기능을 만들고자 하면 할수록 뭔가 내 코드가 엄청 지저분해지는 거야. 뭔가 코드의 효율성은 1도 안 보이고 뭔가 새로운 함수가 그냥 추가가 되고, 이 함수들은 다 비슷한 일을 하는 함수들밖에 없고, 뭔가 하나 에러가 터졌는데 이걸 고치면 또 다른 에러가 생기고, 이걸 고치면 또 다른 에러가 생기고, 막 이런 적 없어?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코드 처음부터 다시 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죠? 내가 한 번쯤 코드를 진지하게 짜봤던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문제에 직면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코드를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재사용성이 높은 그런 코드로 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약간 1차원적인 어떻게 하면 코드를 쉽게, 읽기 쉬운 코드를 짤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다면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문제로 어떻게 하면 재사용성이 높은 코드를 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남들이 내 코드를 오해하지 않고 오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코드를 짤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강의가 굉장히 필요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재사용성이 높은 코드 짜기 그 첫 번째는요, 코드 안에 하드 코딩은 최대한 줄이고 매개 변수를 많이 이용하자입니다. 그 실예로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타이머 함수를 하나 짰다고 해봅시다. 3초가 지나면은 타임 던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코드 괜찮죠? 깔끔하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다른 데서 또 타이머를 써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게 3초가 아니라 5초라면, 다른 데서 뭔가 1분이라면, 그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내가 타이머 함수를 매번 새로 만들어줄 거 아니잖아, 그죠? 이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가 그겁니다. 계속 새로운 함수가 추가가 되는 거야. 재사용성이 없이 계속 추가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드 안에서 이런 3초, 이런 하드 코딩, 이런 거는 좀 최대한 줄이고 매개 변수를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재사용성을 유리하게 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타임이라는 거를 매개 변수로 받아주면은요, 내가 언제든 타이머라는 걸 이용하고 싶을 때에 뭐 3초, 4초, 5초, 뭐 또는 더 길게 내가 원하는 시간을 넣어줄 수 있게 그렇게 함수가 재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 안에서 하드 코딩은 최대한 줄이고 매개 변수를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재사용성에 좋습니다. 기본값 반환은 재사용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어떤 거 값이 없으면은 뭐 기본값을 그냥 이렇게 반환해버리는 이런 코드를 굉장히 많이 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선호하는 폰트를 뭔가 세팅을 하는 함수를 짰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폰트를 뭔가 값을 줬을 때에는 그 폰트로 세팅을 하지만, 만약에 선호하는 폰트의 값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뭔가 폰트 에리어 그냥 그 기본적인 폰트로 세팅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 뭔가 그냥 이 함수에 문제될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함수를 쓰고 싶어. 근데 내가 세팅하고 싶은 기본 폰트는 이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내가 에리어 말고 내가 무슨 뭐 바탕체를 원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근데 내가 기본값을 이렇게 폰트 에리어로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 함수는 뭔가 재사용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값을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기본체를 리턴하는 것보다도 이 함수를 호출하는 데에서 기본체를 세팅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재사용성에 좋겠죠. 어떤 불필요한 가정은 코드를 해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포문 같은 걸 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야? 포문을 최대한 좀 덜 돌리는 게 그래도 우리의 어떤 그런 성능 퍼포먼스에 더 좋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짠 거예요.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오는 함수를 짤 거야. 근데 나는 이미지가 딱 한 장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 이미지 한 장만 필요하니까 무조건 첫 번째 이미지 찾으면 그냥 그거 리턴. 일단 그거를 그냥 생각을 하고 이 코드를 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포문을 돌면서 만약에 어떤 섹션에 이미지가 있으면 그냥 바로 그 이미지 반환시켜. 그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 함수가. 내가 다른 데서 이미지를 뭐 전체를 쓰고 싶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하나만 쓸 경우도 있지만 뭔가 전체를 쓰고 싶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함수를 이렇게 짜줘야겠죠. 이런 함수가 또 필요하겠죠. 내가 이미지 전체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함수를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짤 거냐고. 얘는 뭐
뭐 이미지 하나만 갖고 오는 거, 얘는 이미지 여러 개 갖고 오는 거 이렇게 따로 짤 거냐고, 그죠? 이런 함수는 좀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차라리 그냥 이 if 가정문을 없애버리고 그냥 차라리 조금 더 많이 돌더라도 for문을 좀 더 많이 돌더라도 이미지 전체를 반환을 해주는 게 이 함수를 나중에 다른 데서 재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내가 이미지 하나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미지 중에서 뭐 첫 번째 것만 가져오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약간 이 포문을 좀 덜 돌게 하기 위한 어떤 약간 내가 함수를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성능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오히려 불필요한 약간 그런 투머치한 가정들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함수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함수가 재사용성이 더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내가 이 함수가 좀 커먼하게 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재사용성이 있는 함수다 그러면은 조금 이런 불필요한 가정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섣부른 최적화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이거 최적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쓰기 쉬운 함수로 만들 것이냐 막 이런 거 중에 근데 성능에 그렇게까지 막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면은 굳이 최적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커먼한 함수를 만든다 하시면요 과연 어떤 이 가정, if 이런 가정들이 과연 필요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요, 이거 은근히 이런 에러가 많이 납니다. 열거형 값을 암묵적으로 처리하지 말자. 자, 열거형 값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타입스크립트 내용이긴 한데요. 뭐, 일단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result라는 이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케이스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bust. 그러니까 어떤, 끝났다. 또는 okay.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이 기업이 망할지 아닐지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예측을 하는 predict, 예측을 하는 함수를 짰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컨디션으로 bust,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뭔가 부도가 났다, 도산이 됐다, 끝났다 이런 가정이 나오면요 false, 이 회사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라는 false를 리턴을 하고요. 그게 아닌 경우라면은 true를 리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bust 아니면은 okay면은 true겠죠. 예상되는 결과가 오케이면 true겠죠. 뭐 이렇게 함수를 짰어요. 요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느냐? 여러분들이 약간 요거를 보시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bust, okay라는 이 두 가지의 상태값 외에도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야. 예를 들면 이거라고 해봅시다. world end, 세상이 끝난다. 그죠? 자, 여러분들 세상이 끝나면은 회사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회사가 망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 world end라는 게 컨디션으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아, 이거는 회사가 더 이상 갈 수 없다. false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요. 이 함수를 그대로 들여다보면 뭐다?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 bust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이 열거형 값에 앞으로 뒤에 뭔가 컨디션이 더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지 못한 채로 코드를 그냥 이거 아니면 무조건 이거 이런 식으로 짜버리면은 나중에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야, 세상이 끝났는데 어떻게 회사가 안 망하고 있어? 그런 회사가 있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열거형 값 이런 거를 암묵적으로 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좀 어떤 식으로 풀어가면 좋으냐? 제가 스위치 케이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거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어떤 상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해서 딱 정확히 멘션을 해서 이 케이스에는 무조건 뭐, 이 케이스에는 무조건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케이스에 대해서 결과값을 지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얘는 버스트만 해줬지 오케이는 무조건 이거라고 그냥 가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케이스별로 뭐다 이런 식으로 열거형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에러를 던지게. 그쵸? 이런 월드가 끝났는데 true가 나오는 상황이 없게 이런 식으로 에러를 던져서 아 내가 이 케이스를 추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개발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러를 추가하시거나 또는 여기에서 뭐 디폴트로 뭐 무조건 뭐 return true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죠? 이게 아니라 return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throw new error 하면서 에러를 던질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셔도 됩니다.
어쨌든 뭐다. 이런 열거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케이스 하나하나에 대해서 멘션을 해주는 게 최고다. 그리고 무조건 뭔가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는 것보다도 이 열거형 같은 경우에는 그 열거형 케이스가 없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항상 에러를 던져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남들이 좀 오용하지 않도록 짜는 방식 중 하나가 또 이겁니다. 조금 기네. 바로 이거예요. 값이 없을 때 너를 반환 또는 에러를 반환해야 함.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값이 없어? 그러면은 기본값 반환해야지 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거예요. 이런 함수를 짰다고 쳐봅시다. 나이를 들고 와줘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유저의 나이가 없을 수도 있어. 뭐 나이 정보가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0을 줘. 아니면은 나이가 있다? 그럼 나이를 반환해줘. 뭐 이런 함수를 짰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그래 기본값으로 그냥 뭐 나이가 없으면 0으로 넣어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하지만 나중에 누군가 이 함수를 가지고 다른 함수를 만든다고 쳤을 때 이게 에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get average age,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 사용한 유저들의 평균 나이를 좀 알려주세요 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저 리스트를 받으면요, 그 유저 리스트를 돌면서 유저의 유저의 age를, 나이를 가지고 온 거를 일단 다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값을 유저 개수로, 유저의 명수로 나누게 되죠. 이런 간단한 함수인데 이거 average 값 정확할까? 아니죠. 몇몇 유저는요, 값이 없으면은 무조건 0으로 그냥 지칭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에버리지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값인 거예요. 그죠? 이 0인 경우에는 뭐 이 유저를 뺀다던가 뭐 그런 추가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get age, 그냥 나이 값 주겠지라고 그냥 생각 없이 이거를 쓰게 되면은 이 함수의 값이 정확하지 않는데 그 정확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게 되는, 왜냐? 이 함수만 봤을 때 절대로 에러가 생기지 않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숨겨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개발자들이 함수를 잘못 써서 나중에 뭔가 에러가 생기는데 왜 에러가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디버깅하는데 시간 걸리고, 그게 바로 여기 이런 케이스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값이 없다고 무조건 이렇게 뭔가 그냥 디폴트 값 줘버리는 거,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좀 더 낫겠죠. 제가 그래서 함수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get average to, age to.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age라는 값이 없으면은 0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너를 반환하는 겁니다. 야, 없어 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너를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this.age 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이렇게 너를 반환을 하면은 여기서 어떤 에러가 나겠죠. 야, 널 값을 인트로 못 바꾸는데 어떡해? 야, 널 값을 더하기 못하는데 어떡해? 어떤 뭔가 타입 에러든 무슨 에러든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유저가 와서 이게 뭔가 나이가 없을 때, 너릴 때는 얘를 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추가적인 조치를 뭔가 여기서 해주겠죠. 그쵸? 여기서 뭔가 너일 때의 추가 조치를 여기서 뭔가 취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get age라는 함수를 쓰는 측에서 뭔가 이 함수를 오해 없이 쓰도록, 뭔가 에러가 나더라도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짜야 되는 겁니다. 요거 좀 중요한 얘기였어요. 이해되셨나요? 디폴트 값과 값이 없는 거는 명확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사실 저도 좀 가끔 하는 실수인데, 바로 뭐냐, 중요한 값은 옵셔널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요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어떤 값을 디스플레이 보여줘라 라는 함수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무슨 값을 보여줄지에 대한 텍스트가 옵셔널인 거래요. 이거 물음표가 옵셔널,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라는 뜻이거든요. 옵셔널인 거야. 그러면은 내가 그냥 이렇게 함수를 짰을 때게 뭔가 보여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함수를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보여주는 값이 없겠죠. 왜냐? 내가 텍스트를 안 보내줬잖아요. 뭘 쓸지 지금 여기 안 보내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그죠? 이런 케이스 찾기가 힘듭니다. 왜냐? 옵셔널이기 때문에 이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라고 내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까딱하면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짤 때에 중요한 값은 옵셔널로 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값은 무조건 필수 값으로 처리를 하고, 만약에 값이 없다면은 뭔가 중요한 조치를 취하던가 이런 식으로 짜야지 이런 식으로 옵셔널하게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실수를 언제 많이 하냐면요. 그럴 때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 함수에서는 이 값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어떤 함수에서는 이 값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 거야. 그럼 얘는 옵셔널이어야 돼? 아니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 에러를 좀 피하고자 그냥 일단 옵셔널 처리 일단 하자 하고 넘어갔던 게 문제가 점점 커지고 막 산더미처럼 나중에 여기서 막 에러가 미친 듯이 나고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가 정말 옵셔널한 값이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얘는 반드시 필수 값이되 뭔가 값이 제대로 안 들어왔으면은 추가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옵셔널이라는 거를 값을 설정을 할 때에, 특히 타입스크립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타입 만들 때 옵셔널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 작은 팁인데요. 요거는 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제가 멘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const를 사용을 하고, 그죠? 불변 객체, 불변으로 사용을 하고, 웬만하면 값을 좀 복사를 해서 오리지널한 값은 최대한 안 바꾸도록 복사를 해서 사용해라. 특히 배열이나 객체 같은 거, 그죠? 이런 거는 reference 타입이기 때문에 배열이나 객체는 그냥 이 배열이나 객체 그 자체를 바꿨다가 다른 데도 다 바뀌어버리는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기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냥 결론보다 const 사용하고 배열과 객체는 복사해서 써. 요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제가 조금 심오하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팁들을 좀 드려봤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진지한 맛의 프로그램을 짤 때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많은 제가 저번 영상부터 얘기를 드렸던 그런 많은 룰들을 다 제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팀에서 좋아하는 코드, 그 팀에서 정한 룰대로 코드를 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말한 건 약간 일반적인 이렇게 짜면 좋더라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였지만, 사실 이 코드라는 거는 어떤 산업별로 필드별로 굉장히 또 다르게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회사별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걸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들 팀에서 협업한 내용, 팀에서 정한 국룰을 가지고 코드를 짜는 걸 가장 최우선으로 두되 이런 식으로도 코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어떤 참고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나중에 팀원한테 가서 막 싸우면 안 돼. 야, 코딩을 해준 누나가 이렇게 짜는 게 최고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팀에서 정하는 룰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팀원의 코드를 어떤 리뷰를 해줄 때에는 이런 걸 근거로 한번 또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제 영상 좋았으면은 다음 영상에도 꼭 시청하러 와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안녕.